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순으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미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정석형 생태협정과장입니다. 박선양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 411쪽 환경국 일반회계 중 총예산은 2,571억 4,626만 원으로 평택시에서 세 번째 규모로 2,163억 6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4억 7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억 3,217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4%입니다. 부서별 2월 사업 및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815억 1,893만 원으로 지출액은 597억 4,268만 원, 이월액은 134억 4,278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3,346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 2월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7개 사업 123억 8,760만 원, 사고 2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4개 사업 5억 2,117만 원, 118만 원, 계속비 2월은 가축분뇨 공공시설 설치 사업, 국비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으로 421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5억 900~800만 원이며 23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저감장치 제작사 불량필터 의혹 발생에 따른 상반기 사업 중단으로 신청 물량이 저조하였으므로 발생하였습니다. 422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14억 4,519만 원으로 수소청소차 조달청 등록 지연으로 CNG 청소차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9억 9,137만 원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423쪽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8,400만 원으로 보조금 신청 취소 12건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428쪽 성면 피해 구제급여 8,460만 원은 대상자 사망에 따른 구제급여 조정금으로 유족의 2024년도 수령 의사 표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3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1,194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87억 7,200만 원, 이월액은 1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2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개 사업 1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37쪽 도시환경 장비 운영 4,800만 원은 도로 노면 청소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료 처리비로 건설공사 규모 감소 등으로 폐토사 물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447쪽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 운영 지원 8,700만 원은 공동주택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사업 신청 저지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59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8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62쪽 환경보존의식 강화 기타 보상금 590만 원은 민간환경감시단,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의 활동자들의 최대 활성 횟수 미달에 따른 활동보상금의 지급잔액이며 463쪽 수소전기차 650만 원은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2,25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65쪽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 910만 원은 수질오염사고 방제 용역비로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69쪽 생태하청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537억 8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363억 6,400만 원, 이월액은 157억 9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 2월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4개 사업 19억 9,500만 원이며 사고 2월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2개 사업 2억 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2월은 승두 소하천 정비 사업 등 12개 사업 135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46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300만 원,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 국가하천 수문 및 제방, 정기, 정밀 점검 용역의 계약 낙찰률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 정산 후 집행 잔액입니다. 472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 2,500만 원은 하반기 지방 및 소하천 유지보수 단가공사, 지방하천 수문, 정기, 정밀 점검 용역 및 기타 하천시설물 공사 및 용역의 계약 낙찰률 88%를 적용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 정산 후 집행 잔액입니다. 476쪽 진이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사업 1,700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용역 계약 낙찰률 적용 및 용역기간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479쪽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조성사업 6억 2천만 원은 현장 여건에 따른 LID 시설 1개소 시공 재해 및 설계 대비 실제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91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15억 4,425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30만 원, 집행 잔액은 4,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493쪽 공종위생관리 1,389만 원은 공종위생업소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이 온라인 교육 확대로 대면 교육이 축소되었으며 공종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신청이 저조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79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79억 3,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9억 2,0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금, 원금 일부 상환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801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71억 8,5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유지비, 민간 운영관리 대행비 등 32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3억 6천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폐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끝나고 나서 또 결사감사 보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가 환경局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죠?
그게 순수리 집행 잔액 뭐 나머지 예. 84% 정도 집행했으니까요. 84%지. 특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한 16% 정도 집행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불용액이. 네. 뭐 거기서 대표적인 거 집행을 안 한 뭐 비율을 좀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 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건 이따 쉬는 시간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부터 저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 NGO 단체 등 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이것도 한 56% 정도 좀 불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452만 원. 우리 환경정책과 첫 페이지인데 452만 원인데 우리 지출액은 198만 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54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 내역을 보니까 우리 집 비둘기 이제 기피제 구입이라고 되어 네. 있는데 뭐 이게 왜 이거는 그 비피제 구입은 했고요. 그 사무관리비 내에 그 정책위원회랑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그 수당이 같이 산정돼 있는 건데요. 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서 여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각 부서별로 이번에 집행 잔액을 보게 되면 불이익 남은 부분 보게 되면 계속 심의위원회 좀 과한 편성 어떻게 보면 뭐 10회 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뭐 5회만 했다거나 지금처럼 한 번도 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산은 우리 위원회 횟수 같은 거는 전년 대비해서 잘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 과별로마다 딱 팀별로마다 뭐 부서별로마다 다 모으면 그 위원회 우리 집행을 안 한 그 불용액이 상당히 커요. 지난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 모이면 아마 부서 몇 군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을 만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그 비공의 저감 컨설팅 있죠? 거기서도 우리 사무관리비 그 100% 우리 476만 8천 원이 1200%인데 100% 좀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100%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에 좀 설명 좀. 비공의 조관 컨설팅은 그 비공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빚에 대한 그 조도를 검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그 환경공단에서 그 저희가 민원 신청을 해서 거기서 대신 측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측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를 해서 뭐 저기 시간이나 뭐 인력이나 그쪽에서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단에서 하는 게 신청이 돼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게 실은 매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거예요. 집행을 안 해더라도 아니면 전년도 처음 신규 사업이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없다가 자꾸 민원이 생겨서 이제 빚 때문에 이제 민원이 자꾸 생겨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476만 8천 원이 뭐 500만 원이 500만 원인데 476만 8천 원, 1,000원 단위까지 지금 기재 예산을 편성을 한 거 보니까 뭔가 근거적인 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476만 8천 원으로 좀 예산을 좀 잡았던 건가요? 아마 그 신청했을 때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전년도에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실은 한 건도 없었죠.
네, 저희 올해는 실적이 없었고 작년에는 공단에서 네, 한 아무튼 그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뭐 네. 사업 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 과감히 좀 한번 실링제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반영해서 약간 좀 제거했다가 삭제했다가 정말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면 그때 따라 다른 뭐 전용을 하든 아니면 다시 뭐 추경에 편성을 하든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검토해서 추이 건수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페이지로 보면 441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서 우리 기타 보상금 그러니까 이게 442페이지네요. 이게 뭐 금액은 많지 않아요. 50만 원이라고 편성됐는데 보상금이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보상금이 50만 원으로 책정한 좀 사유 좀 알고 싶어서. 그 빈병, 그러니까 맥주병, 소주병을 그 이런 슈퍼라든가 갖다 주면은 그걸 현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신고하는 비용 보상금을 50만 원 책정했었는데요. 신고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50만 원 전체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신고하면 내가 보상을 얼마를 받는 거야? 한 건에 5만 원? 이거는 뭐 예비 성격에 의해서라도 계속 편성은 해 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후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한 99% 정도 발생을 했어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 50억 뛰는 계속 사업이라고 이제 흑사 소하천이 사업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그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에는 이화 상계간 그 도로가 이제 여기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천하고 도로하고 이제 그 횡단 교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토지는 이제 농어촌공사 토지였고요. 그 사업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제 공사는 이제 그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걸로 좀 마무리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그 농어촌공사가 협의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감정 평가까지 했고 그 일차적으로 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했을 때 이제 거기에 따른 그 대체시설, 거기 이제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대체시설을 협의를 요구를 해서 진행해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문서를 보내고 이제 3월달에 이제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의 추가적인 그 시설 요구하는 게 좀 있어갖고 예, 그런 부분하고 이제 그러니까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 시설을 좀 필요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을 남겨놨던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계속 지연된 부분에서 이제 연말까지 가서 불행되는데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뭐 마지막 추경에는 지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마무리가 안 돼 갖고 중도에 자를 수가 없어서 좀 그렇게 놨다가 지금 불용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 남은 것이 사유가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감액이라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과감히 한번 마지막 추경 정도에는 좀 감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식품정책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493페이지. 그리고 공중위생관리에서 이것도 몇 프로 정도냐면 60% 정도 우리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생교육 대관료하고 교육비가 네. 책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대관료하고 강사료 지원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아마 코로나 때 거의 강의를 못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집합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에 작년에 600 세웠다가 올해는 400으로 좀 감액해서 아, 네.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올해 얼마 세웠냐 물어보려 했더니 미리도 말씀해 주셨네. 아무튼 이렇게 전년도 우리 결산 금액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 세우는데 하나의 좀 모범적인 사례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감히 감액 예산 세울 때는 감액 예산 세우시고 해서 이 결산감사의 기초 자료가 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2년 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계속 정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질의가 많은데 불용액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충분히 있죠. 또 타 기관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관된 부분 사업들이 있어서 불용액을 삭감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과감하게 정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최선자 의원님 하실까요? 네, 하시고 또 하시고 네. 정리되신 대로. 네. 네, 안녕하세요. 최순자 의원입니다. 그 446쪽 보시겠습니다. 크린존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536만 1,200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점 수거지 크린하우스 가림막 설치를 하고 53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수요 예측 수요 조사를 했을 때하고의 어떤 그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 예산 집행이 530만 원에 남은 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작년도에 그 클린하우스가 43개소를 했고요. 가림막 설치가 15개를 해서 총 5억 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 낙찰률이 적용해서 530만 원 남았고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98.9%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계획했던 그 클린하우스와 가림막 설치는 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계약 낙찰로 인해서 이제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집행이 다 되었던 겁니까? 몇 월까지? 거의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거를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면 예, 이것을 다 설치를 했으면 이 나머지 금액은 예.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에 쓰던지 다른 사업에 쓰던지 이렇게 전용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걸 가지고서 네. 남겨둔 이유가요. 네네. 읍면동에서 수리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저희 추가 설치 수요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없어가지고서 불용을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있으면은 감액 처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AS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뭐 몇 년 동안 AS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통- 우리가 비용 발생이 되지는 않는 거죠. 보통 1년 정도 레이스를 해주는데요. 네네. 그 이상 되는 건 저희들이 수리비 저희들 직접 해야 됩니다. 예산 남은 걸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받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50쪽의) 적치 폐기물 처리를 해서 6,200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읍면동에 이제 적치 폐기물을 다 처리하고 난 후에 이제 남은 집행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 길거리에 그 치우는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억 7,400을 예산을 뒀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해서 남은 불용액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추가 이런 쓰레기 치우는 소요가 없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읍면동의 각 적치 폐기물이 이제 우리가 예산했던 것보다는 이제 그 처리 비용 발생이 적게 들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이 사업이 적치 폐기물 처리가 끝났었던 건가요? 저희들은 1년 내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적치 폐기물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예. 이제 알겠습니다. (417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및 이제 보존 시범 사업으로 시설비를 1,800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이 이제 150이 남았는데 보니까 이제 덤목재 그 이제 대체 서식지 제초 작업으로 1,600이 남았고 나머지 이제 150으로 이제 집행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덕목재 그 대체 서식지에 그 데크가 굉장히 그게 그 습지까지 가려고 했을 때 부서지고 파손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제초 이거에 대한 것만 그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데크 수리 보수까지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3년도 예산은 네네. 그 제초 작업하고 안내판 정비, 뭐 나무 이렇게 전지 작업하는 이런 예산으로 사용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데크는 올해 예산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에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보수하고 있는 예, 중이겠네요. 데크랑 제초 작업이랑 그다음에 산책로 요 정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환경국에 용역이 총 몇 개나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을 올해 2023년도에 용역을 진행한 게 총.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은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저희가 용역을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용역이 있다 그러면은 그 용역 한도 내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해 갖고 저는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용역도 뭐 작지는 않지만 크고 작지는 않지만 거의 뭐 금액이 딱 뭐
몇백 원까지 맞아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뭐 10% 12% 이상으로 또 불용되는 금액 잔액이 남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업체는 금액을 정해져 있는 대로 용역을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만약에 실내 공기질 용역을 선택을 했다. 그럼 공기질 용역이 뭐 5천만 원짜리 용역인데 5천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업체를 선택을 하는 건가요? 먼저 금액을 제시하고 선택을 하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뭐 금액 범위 안에서 범위 하는 안에서. 거고요. 근데 계약할 때는 낙찰률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뭐 금액에 따라서 수의 계약도 있지만 2천만 원이고 수의 계약하지만 그 이상은 입찰 보기 때문에 입찰에서 낙찰률 적용되면 그게 계약 잔액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는 1억짜리 용역을 했다 그러면 업체가 A, B, C가 있으면 그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택을 하는 건가요? 그때는 그 계약 방법에 따라서? 네. 네. 용역업체도 여러 군데 있긴 하는데 어느 용역은 밑에 단위수까지 다 맞는데 그래도 뭐 10% 12% 뭐 많지는 않지만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는 용역업체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관리 좀 부탁드린다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환경교육센터 집기료 등 구입도 있고 그 421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에서 PC는 집기료에 들어가지가 않고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집기료하고 네, 그렇습니다. 집기료는 그럼 자산에 형성이 안 되나요? 집기료는 자산에 집기료 중에서도 자산취득비에 포함되지 않는 않는 거는 네, 이게 자산. 집기료로 사용을 하고요. 항목이 나눠져 있어갖고 집기료는 그럼 뭐 사무용품 그런 것만 전체적인 걸 집기료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 빼고? 네,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38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평가위원회 수당, 읍면동 청소 시민 평가당 참석 수당,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불법 투기물 근절 여기서 홍보물은 이 불법 투기물 홍보물 제작은 주로 어떤 시기로 해서 어떤 시기로 홍보를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로 전단지 형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런 담배 꽁초라든가 또 특히나 그 상가 밀집 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그러면은 그걸 안내하는 전단 형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어디다 배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착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전단지로만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유흥업소가 많은데 전단지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크레인 기동대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직접 다 돌리고 있습니다. 상점마다 돌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상점. 예. 생활 폐기물 수집 업체를 평가하는 수당이에요. 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평가 수당은 주로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수집 업체, 그러니까 폐기물을 수집 업체하는 수집 업체의 그 업체들을 평가를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셔갖고 폐기물 수집 업체를 방문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고요. 그렇게 해갖고 예. 뭐 평가 수당이 뭐 읍면동 시민 평가 수당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린존에 하는 평가 수당도 있고 근데 이 홍보물 제작해 갖고 돌리는 거는 좀 신경 좀 써주셔 갖고 전단지를 돌리면 사실 전단지가 돌릴 때는 받지만 그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홍보물
영업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크린하우스에 특히 더 지저분하게 버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엔 또 현수막도 이게 그런 개청을 거 하고 부착하는 있습니다. 거죠? 그리고 제가 자꾸 활동 수당만 물어봐요. 452페이지, 462페이지 보면 여기 모니터링 활동 보상금, 이런 보상금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 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민간 환경 감시단 및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 활동 보상금. 이 보상 전부 다 이 인원은 몇 명 중에서 뭐 선택하는 인원은 포상금은 1년에 몇 명을 정해져 있는 인원수만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그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이제 대기나 수질 환경 이런 데 이제 신고 들어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처분됐느냐에 따라서 뭐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런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감시단이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민간 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지금 30명이 위촉돼 갖고 관내 전 영역에 해당하는 여건들을 좀 순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지분반업이나 폐기물 업체가 있는 그 폐기물 업체가 저희 관내에 한 16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읍면동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제 활동 수당을 드리는 사항들입니다. 그 활동 수당을 활동 보상금으로, 이게 포상금이 아니라 이건 보상금, 활동하시는 보상금이죠? 공무원으로 따지면 이제 활동 여비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실 네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모니터링단이 직접 또 활동, 야외 바깥에 활동도 하시고 저 현장도 가시고 하나요? 현장 내부까지는 직접 보시는 게 아니고 현상을 보시고 이제 현상만. 다니는 거고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그런 이제 목측 여건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에 보면은 493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이제 공중위생관리에서 공중위생업소 대관료 및 강사료가 이제는 예상 지평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위생업소 교육을 정해져 있는 교육을 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설명 부탁. 공중위생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을 매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건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집행액이 좀 줄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 600을 세웠다가 집행이 360밖에 안 돼서 올해는 예산을 400만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은 이거는 계속 사업이죠? 네, 계속 사업인데요. 해마다 이제 업종이 업종마다 틀립니다. 틀려갖고. 작년에는 세탁업을 지원해줬던 세탁업, 거고요. 네, 올해는 이용, 목욕, 그다음에 숙박업 지원해주는데요. 네, 그럼 해마다 이 업소는 틀리게 정하셔갖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갖고 몇 군데 선택을 하셔갖고 해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공고를 내서 네. 그 신청이 신청. 들어오면 시설 확인하고,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좀 40개소를 하려고 좀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요. 금액이 적어서 저희는 올해는 20개소를 200만 원 지원해주는 200만 걸로 원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씩 지원을 하면은 지원을 하다 보면은 자기 부담금도 최고 맞아요. 금액이 네, 100만 네, 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시는 금액이 또 받는 분들도 너무 본인 부담이 크면은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환경국 총 용역 건수는 128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태청과 후사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비 일부
뭐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요건 하나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네. 거 이제 네. 말씀하신 거 그 건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시설물 아까 대체 시설물 같은 거 농어촌 공사 구간 그 시설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 건데 거기 공사는 이제 이화상계간 그 도로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단무지 공사를 해낸 걸로 진행했고 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농어촌 공사 토지거든요. 그 토지를 이제 시설물은 우리가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저기 그 소유권을 명의 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1차 협의를 했을 때 공사를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농어촌 공사 요거 협의를 해서 대치설물 같은 거는 잘 해서 협의가 됐어요. 인계까지.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상을 찾아가라. 이게 평가를 이제 거기 수당이 거기서 수수료가 나간 거고요. 평가 수수료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때문에 보상비를 찾아가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추가로 또 대치시설에 대한 다른 시설을 막 요구 이제 무리하게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협의가 전혀 안 됐던 부분이네 그러면요. 그 보상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 시설 거기 정리는 다 돼 있고 이제 단순 소유권 이전 이게 등기 이전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사업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다 된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자체가 예. 그 비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거기하고 이전되면 거기에 이제 난간이나 이제 안전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1년 지나면서 이제 풀라고 토지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시설물이 추가적인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그 진행 안 시키고 이제 불임까지 이제 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그거는 이제 공사는 다 끝나갔고요. 다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이제 토지 그 소유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의 이전에. 올해 안에 다 끝나나요? 그 사업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갖고 그 정리 다 끝났는데 소유권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서 그럼 소유권 유지를 안 하고 그냥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부분이에요. 예. 근데 왜 집행전환이 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용으로 지금 된 상입니다. 불용으로 돼 있던 거. 평가 수수료만 예. 이제 토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수료만 나갔고요. 예. 거기 나머지 금액은 이제 토지 보상비하고 그 안전시설을 할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불용으로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국별로 우리 환경국의 2023년도 자산 취득비 전체 금액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어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품에 대한 자산 취득비 국 전체 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명시이율은 좀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율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 조금 금액이 크죠. 사고이율 건수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명시하고 사고 합해서 명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사고 이율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수는 4건입니다. 사고 2월 건수는. 건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율 말씀해 주십사 했습니다. 네. 우선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해 가지고 그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LPG 화물차 출고 지원으로 사고 2월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월 사업비 집행 말씀하시는 네네. 겁니까? 금액 정확한 집행 올해 정확한 금액 집행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도.
네. 출구 지연에 따라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2월 사업은 그렇습니다. 네, 조기 집행될 그 조기 출고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거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대나 나왔죠? 지금 현재는 2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고 네. 이율은 계속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사고 이율은 한 번 하면은 아니요, 네. 2024년도 예시를 하는 겁니다. 이건 2023년도 지금 세출이잖아요. 네. 2024년도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태하천과 사고 이율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제 5건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3년 숨은 정밀 안전 점검 용역하고 그 또 하반기에 지방 소하천 유지보수 단가 그리고 그 기술지도 용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원인행위 됐기 때문에 이제 사고 이율 시켰고요. 그거는 이제 1월 달 계약 체결이 언제 됐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하반기 같은 거는 이제 11월 29, 여기 위에 맨 23년 평택시 숨은 정밀 안전 점검 용역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저 작년 그 11월 달에 계약 착수돼서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상하반기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정밀 점검은 이제 정기 점검 같은 경우 상하반기에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하반기에서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조금 약간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연도에 2월에서 이제 그 준공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 이율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큰 거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그 어떤 그 사업의 그 성과를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원칙은 뭐 당연연도에서 준공하는 게 맞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까지 끝까지 진행을 해서 좋은 성과물 이제 보고서까지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당연연도에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관행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아무 그 사고 이율을 명시를 시켜서 사업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집행부에서 완연하게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고 이율을 왜 시키는지, 꼭 시켜야만 되는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그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부연 설명을 부탁을 드렸고요. 429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해가지고 전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체납을 그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체납 금액은 전체 2023년도 얼마였습니까? (23년도) 체납 금액은 그 3억 3,500 정도 됩니다. 자, 얼마를 회수를 하셨습니까? 올해 23년도 체납액 중에서 얼마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납부가 됐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전체 부과 금액은 17억 정도 되고요. 네. 징수한 거는 13억이고 그 체납액이 아니요. 한 3억 2023년도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 네. 체납액으로 결정된 부분이 얼마였냐고요.
그 전에 과오납이라든지 뭐 납세 태만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계 처리된 부분 빼고요. 2023년도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를 볼 때 납세 태만이라든지 관리 소홀로 미수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으로 부과를 좀 해서 납부를 좀 독려해 주세요라는 부분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가 줄었고 적극 행정으로 어느 정도가 납세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료가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체 것만 있기 네, 전체 때문에. 것만 이제 갖고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갖고 계실 텐데 2022년도보다 좀 줄었습니까? 체납이? 23년도는 체납은 줄었습니다. 2024년도 네. 지금 현재까지는요? 24년도 체납도 지금 1분기 부과한 거로 봐가지고는 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체납하신 분들이 그 노후 차량이나 경유 차량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2022년도에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 들었던 대답입니다. 현재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체납이나 아니면 불용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그 행정에서 어떤 그 부과를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계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납세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행정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체납 관리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좀 운영비로 된 부분이 좀 줄었습니까? 8천만 원이면 줄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항상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그 작년보다 올해 예산은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고지서 발송이나 이런 거는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가상계좌 조사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이 그 사용 전체 그 시에서 부가 관리를 하다가 전체가 늘었어요. 예, 전체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 사용 부서로다가 예산이 편성되게끔 바뀌는 바람에 유지보수비가 이제 9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은 좀 늘은 상태입니다. 근데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3,647만 원을 의회 승인을 받고 이제 받으셨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줄어서 그 줄은 만큼 우편 송달 요금이 지출이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건수가 줄은 건 사실입니다. 자,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지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67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홍보물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보물은 읍면동의 플랜카드 제작비나 그다음에 배너 제작 뭐 이런 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인터넷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SNS 홍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네. 저희 그 환경국도 그렇고 복지국도 그렇고 지금 보면 홍보물이나 전지 등 뭐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어떤 그 현장감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계도의 목적에 있어서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문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별로 그 예산은 나날이 늘고 있는데 홍보물에 대해서 조금 변화되는 부분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보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뭐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련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택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넉넉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 12% 100%고 4,300만 원 요구를 하셔서 의회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도 전액 시비로 2천만 원을 요구를 하셔서 승인을 해드렸어요.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것도 시비로 5,6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미세먼지 취약지구 집중관리 해가지고 도비로 1억이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7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고, 취약지역 집중관리 이 사업에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도비 사업이 추후에 내려오고 아니면 이전에 내려와서 세워진데 이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신호등 설치 같은 경우에 민원이 있어서 나중에 돼서 그런지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 사업에 들어가면 시비가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요 미세먼지 취약지구 집중관리 사업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이 사용할 미세먼지 수 없고요.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지역에 설치된 예는 없습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은 보통 이제 공원이라든지 그 행정복지센터 또 이런 도로변에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하는 추세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취약지역 집중관리 지역은 이제 세교 공단 인근의 0.49 제곱킬로미터 이내에 그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에어샤워기라든지 이런 걸 학교나 유치원 또 이렇게 주민과 협의해서 그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집중관리 지역에는 신호등 설치가 한 건도 안 돼 있나요? 그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로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까?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는 도비 사업이고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는 10인데 이런 사업이 중복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라도 시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은 저기 도시대기 측정망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염도 를 공포를 하는 정식으로 공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6개소인데요. 네네. 그거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광판은 저기 서부, 남부, 북부 한 개씩 설치되어 있고요. 네. 북부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앞에, 그 다음에 서부는 안중 출장소 앞에, 그 다음에 남부는 평택역 앞에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설치도 예산이 좀 많이 들었지만 유지 관리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의 사업성에 대한 목적은 다 이루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또 사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안내는 요구는 뭐 더 추가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네. 지금 3개 정도로 지금 충분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기에는 유지 관리도 그렇고 관리 측면도 그렇고 요즘에는 전광판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3개로 정도 당분간은 유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항목 간 결합이 안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은 좀 해보고 있으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컨설팅 내용에 사무관리비로 지금 이제 3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컨설팅 받은 내역은 뭐 저감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페이지 수가 어디 말씀하실지 제가 못 찾아가지고. 424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요거는 그 CO 하고 CO2하고 그 포르말데히드를 지금 측정한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잠깐만.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요거 지금 그건 저희가 여기 가지고 나와 있어요. 네. 297만 원 나와 있고요. 네.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요거는 CO하고 CO2 포르말데히드를 그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그 측정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 사업입니까? 측정을 하는 거는 위탁이죠? 네,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위탁을 받은 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공운영비에서 140만 원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쓰셨는데 라돈 측정기 정도 검사 수수료가 이제 124만 8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네. 이거를 왜 하시게 된 거죠? 요거는 일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침대 라돈 때문에 네네.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서 네. 저희가 그 우려하시는 분들 시민을 대상으로 그 라돈을 측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사업비가 그때부터 측정을 했고요. 그 장비를 라돈 측정기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 검사가 필요해서 그 정도 검사 수수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년에 이거를 신청하시는 시민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그 대여 실적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9건 정도 됐고요. 지금 거의 한 40, 과거 뭐 초기 18년, 19년 이때는 한 200~300건 정도 됐었는데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계속 세워지겠네요. 당분간은. 이제 정도 검사는 매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도 검사가 필요하면 이제 시기가 되면은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시기로 세웁니까? 정도 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2년에 한 번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세우시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라돈이 검출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검사했을 때 그렇게 우려 수준으로 나온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이거는 계상이 거의 비슷한데 전광판 정기요금도 일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예산 집행 잔액이 조금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광판 유지관. 측정망 유지관리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광판 유지는 87만 5천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업비 4천만 원 돈에서 비율적으로 보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상이 거의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고 몇십만 원 단위로 남아야지 이게 금액 대비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광판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 잔액입니다. 용역비 처음에 세우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용역관리 예산 인건비나 기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나 그 기본적인 걸 계산해서 그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으면 안 되죠? 계약하면 계약 내고를 입찰이면 입찰 차액이라고 하는데 내고는 아니고요. 이거 수의계약이죠? 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입찰이면 입찰 차액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국장님 그 재물조사 기간이죠, 평택시.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평택시 재물조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아까 자료 왔나요? 지금 자료가 좀 왔는데요. 네. 일부 수정할 게 있어서 좀 다시 수정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오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475쪽에 보면은 경관 조명 설치로 인해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입니다. 1억 5천에서 530만 원을 쓰고 나머지 9,800을 사고 위월이 돼 있거든요. 네, 제가 집행잔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600 집행잔액 4,600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1억 5천을 세워서요. 그 저희가 그 용역을 이제 그 경관 조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고 이제 그 비용이 이제 532만 9천 원이고요. 그 경관 조명 설치 비용이 이제 설계해서 보니까 이제 9,800 그 사고를 시킨 9,854만 8,07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잔액 갖고 좀 다른 곳에서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 한계수가 들어가면 일단 1억 정도 돼서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잔액을 이제 불용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관 조명 설치를 언제 하셨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몇 월 달에 하셨냐고요? 제가 그 저희가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라는 거는 이제 그 경관 조명을 하시고 나서 4,600이 남았어요. 그러면 4,600 이후로 남은 거는 이제 이 사업이 끝난 거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로 하려면 또 이제 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경관 조명 설치를 다른 데 있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사업이 뭐 상반기에 끝났든 몇 월 달에 끝났든 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삭감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4,600을 집행잔액으로 해놨기 때문에 12, 100%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사나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거의 대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나올 거고 또한 견적서도 또 상대적으로 몇 군데 이제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올렸을 거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 12, 100%의 큰 예산이 남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거는 주민 그 참여예산제로 이제 진행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 이제 교량은 이제 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 도로관리과라고 이제 도로관리하는 부서에 이제 협의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구조나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거기에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경관조명이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설계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공사는 이제 금년 초에 2월 달에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거 좀 늦어진 거네요. 설계하고 이제 그 도로 시설물 관리자하고 협의하면서 그 시간을 이제 소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준공 시기가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준공 시기는 이제 늦어진 거는 이제 뭐 이해가 되는데 그 경관 조명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여기저기서 견적서를 받아보지 않나. 주민 참여 예산이지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읍면동에서 하는 거 있고 시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계획 수립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많은 그 착오 없이 하면은 좀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28쪽에
그 질의를 우리 이관 의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환경관리 센터 운영을 해서 이제 100% 불용 처리가 됐어요. 사무관리비로서 30만 원이. 이거는 그 스마트 환경관리센터가 준공이 네네. 23년 9월 늦게 이제 준공이 되는 좀 지연되는 바람에 네. 그 사무관리비를 다 안 쓰고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23년도 9월에 준공이 됐으면 9월 이후로는 몇 개월인가 한 3개월, 3, 4개월 정도에 전혀 이게 그 사용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여기 사무관리비가 뭐 네. 크게 이렇게 금액이 30만 원인데요. 이제 크게 그 뭘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은 아니었고요. 그 소모품이나 문방 비용이나 뭐 이런 정도의 비용 예산 세운 거고, 그다음에 그 내원수 정수기 임대 비용이나 뭐 이런 정도 세운 거여서 예, 그거는 이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방이나 사무 관리를 하면 9월달에 준공이 됐으면 그런 게 필요해서 이게 소진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100% 불용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에코센터 내에 설치된 거라서 저희가 거기 가서 근무를 좀 안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가서 지금 뭐 AS나 아니면 관리나 뭐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결산 심의를 볼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준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목표를 세워서 얼마만큼 성과를 했고 잘 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따져보고 체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환경국에 이제 100% 불용액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100% 불용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사업대로 그 목표대로 잘 달성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이제 이번 이제 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될 텐데 그때는 좀 더 이제 좀 그 어렵겠다 할지라도 그 현장하고 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그 계획 수립 예산을 철저하게 좀 해서 현실에 맞게끔 세워서 이러한 100%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생태청과 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86페이지. 기본경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 여비가 있어요. 그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제 내역에 보면 이제 예산 절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마 시 전체적으로 유보액 그 5%가 남기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액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다 그런가요? 유보액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 예산상에 잡을 때 예산 계획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이제 금액은 작지만은 저희가 그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금량비하고 이제 행사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계획보다 좀 더 진행 덜 된 거 있고요. 그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보액으로 해서 명시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그 예산 절감이라는 표시를 했던 유보액으로. 예.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올해 24년 예산을 그래도 많이 좀 줄였어요. 줄여서 이제 예산을 이제 측정을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감사할 때 성과 지표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거 우리 국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그 2023년도 성과 지표수가 우리 환경국, 국제문화환경 쪽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환경국에서 성과 지표수가 또 원안에 맞지 않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오염
행위의 제도 점검을 통하여 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에 성과 지표수가 4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과 지표수 세우시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재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결과 지향형인 통합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성과 지표수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 각 지자체에서 아니면 각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표수가 많을 때는 통합성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표수에 대한 부분을 예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은 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은 계속 그 2년 동안 주장을 해왔었던 부분인데 2023년도 거라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2024년도에는 그렇게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본 의원이 계속적인 발언을 하면서 나아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자료가 지금 미흡하고 정확한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대답을 듣는 걸로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안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 전체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반 회계로. 네네, 일반 회계. 기금이나 이런 거 빼시고요. 예, 예산 현황은 2,570억입니다. 네. 2,500 2,570. 억이죠? 네. 자, 자산 취득비로는 얼마가 23년도에 지출이 됐습니까? 자산 취득비로는 확인해 본 결과 예산액은 19억이었고요. 자, 그럼 2,570억에서 19억이라는 물품을 일반 자산 취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이 취득이 될 때는 예산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국가장님들이 상임위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세입예산, 세출예산 둘 다 보는 결산감사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소홀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뭐 다시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 취득하는 것만큼 물품 관리를 잘 하시고요.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분을 하실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물건을 사들여서 관리를 잘하는 게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사는 거에는 당연하게 사시고 그 관리를 잘해서 시의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요. 타 부서하고 그 상호 대부나 아니면은 양여나 매각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야 되고요. 수리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자구책을 각 국에서 국장님의 어떤 지침으로 해서 내려져서 각 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고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낸 세금들을 이양을 받고 지방세로 받은 부분에 대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본적으로 각 부서마다 국마다 이렇게 물품 자산 취득비가 년 상당한 금액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예외로 벗어난 부분이 위탁하는 그 기관에 대한 물품 재물조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위탁을 할 때는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위탁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관이 물품을 구비를 하고 구입을 하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수리해서 쓰게 하시고 쓰지 않는 부분은 양여나 대여를 해서 기관별로 그 교환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예산은요 보여지는 것만 이 책자에 있는 것만이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을 떠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이 아니고 절대사항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상임위를 마치면서 마지막 소감으로 좀 전달해 드립니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볼 건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각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국가장님들하고 소통했었던 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서 착오 없이 잘 진행이 될 거라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회계년도 결산 승인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